안녕하세요. 자, 사장 정보관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체제는 파일을 관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저희가 파일 시스템과 관련해서 운영체제가 정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장 정보관리하면 여러분이 앞장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죠. 중요한 프로세스 관리와 기억장치 관리 해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과목들을 보시고 넘어오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정보관리는 12%라고 나와 있는데 12%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넘어갈 정도의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다 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용어만 외우시면 되는 여러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 알고리즘 쪽으로 살펴봐야 된다거나 뭐 절차를 알아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많은 명령어들과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들 그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정보관리에서도 그렇게 쉽게만 보시고 넘어가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파일을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일 시스템이 운영체제와 관련하여서 저희의 자원, 정보 자원을 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파일 시스템은 뭐냐? 이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접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한 번 더 볼 건데요. 파일 시스템은 일단 물리적으로 그쵸? 저장이 되는 상황에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파일 단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자 파일은 이래요. 연관된 데이터들을 일단 묶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파일은 고유한 이름이 있고 이 연관된 데이터들과 관련된 확장자 정보가 있습니다. 뭐 그거 잘 알고 계시죠? 파일명.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땐 파일명과 확장자. 이게 연관된 정보란 뜻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파일들을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을 관리하는 기술로서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요. 거기 내에서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변경됐을 때, 제거됐을 때, 그리고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그죠? 시스템 단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유저별로 접근할 수가 있고, 해서 제거 방법, 그죠? 그리고 혹시 손실이나 파괴를 방지하는 기능들을 파일 시스템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파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죠?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되고, 정확하게 이 파일들을 데리고 뭘 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그런 0101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상이나 이미지로 볼 수 있을 때 그죠? 메모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랑 기계를 디바이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자 그럴 때 파일 디스크립터는 그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얘가 실제로 프로세스에게 실행되는 순간 넘어가면서 파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용어로만도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디스크립터가 뭐예요? 디스크립트 하면요. 설명하고 기술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성격과 기타 등등등 정보를 그죠? 네, 파일에 대한 정보지 파일의 데이터 자체는 아닙니다. 자, 디스크립터에서 기술자 하면 고치는 것 같죠? 기술, 서술자 파일 서술자라고 해서 파일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일이 액세스되는 동안 운영체제가 관리 목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아놓은 자료 구조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파일이 FCB 블럭 내에 파일 제어 블럭 형태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파일에 관한 정보들은 뭐가 있냐? 해서 시험 문제에서 아예 디스크립터를 묻거나 디스크립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유형. 어디다 저장했니? 라고 해서 유형 또는 파일의 고유 아이디 번호나 디스크 내의 주소나 접근 제어 정보 그쵸? 네, 이거는 접근 읽기만 할 수 있고 쓰기만 할 수 있고 누구는 접근하고 접근이 안 된다. 또는 구조나 용량 그리고 파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그죠? 빈도 정도 또는 생성일, 삭제일 자, 요게 맨날 틀린 문제로 자주 나오는 편이죠. 고친 날은 마지막 날 그죠? 고치는 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정보 그죠?
네.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에도 파일 구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죠? 매체에 맞춰서 접근을 하는지. 자, 그러면 저장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파일을 우리가 정보를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파일 구조와 그 파일의 성격 볼게요. 뭐 이거 세 개라고 해서 다음 중 파일 구조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저희 기사입니다. 그죠? 산업기사입니다. 자, 그쵸?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순차 파일의 특징 또는 직접 파일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두시고 설명을 하고 무슨 파일 구조인가 내지는 그 파일 구조와 성격이 틀린 것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른 과목에서 이 파일 구조와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 차례 먼저 다른 과목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 강의, 그죠? 이 운영체제의 정보관리 쪽에서 처음 파일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순차 파일. 자, 어떤 면에서는 영어를 좀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순차 파일은 뭐냐? 시퀀셜, 그죠? 네, 시퀀셜. 차례대로 저장을 하고 차례대로 접근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파일을 순차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줄서 이겁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도 한 입구로 들어가서 차례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선 연속된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꽉꽉꽉 채우는 거야. 그래서 레코드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적인 물리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파일 구조를 순차 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저장 매체 효율이 높지. 꽉꽉 앞에서부터 뒤로 막 미니까요. 레코드에 대한 그 대신 속도가 늦어. 이 속도가 늦다는 건 내가 저장해 놓고 찾아야 될 게 저기 뒤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건너뛰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늦는 편이죠. 그래서 효율이 낮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테이프와 같은 매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테이프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자기 테이프에 저장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사용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접 파일은 뭐죠? 순차와 직접은 분명히 다른 거죠. 순차는 연속된 차례대로예요. 더 정확하게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앞에서 뒤로. 자, 근데 직접은 다이렉트예요. 야, 6번 트랙에 있어? 6번 트랙 노래 들어야죠. 7번 트랙에 있어? 그럼 7번 트랙에 가야죠. 그래서 헤드가 정보를 매체에서 바로 원하는 곳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읽어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접근 장치의 물리적인 주소를 통해서 직접 읽어옵니다. 얘는 주소를 알아도 앞에서부터 찾아가요. 근데 얘는 타임머신이에요. 그렇죠? 주소를 통해 직접 접근하는 파일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소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소 정보를, 그쵸? 네, 좀 축약해놨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그쵸?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해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물리 주소를 찾아냅니다. 저희는 논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매체 주소로 물리적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해싱이라는 함수 처리 방법입니다. 자, 저 해싱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더 깊은 문제는 이 운영체제 과목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다른 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파일적으로는 해싱 사상함수를 사용해요. 주소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해싱 용어는 공부 다 하시고 나면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 뭐요? 저희가 저장합니다 라고 하면 항상 디스크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디스크 스케줄링 공부하셨죠? 왜? 대부분 직접 파일에 자기 디스크의 매체에 저장을 하고 빠르게 자료를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평균적으로 검색 효율이 높고, 그쵸? 네, 밀도는 얘가 높아요. 얘는 듬성듬성 저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접근은 속도는 빠른데 약간의 계산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요 정보를 해싱에 의해서 물리적인 주소, 논리적인 주소를 변환하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색인 순차 파일은 인덱스드. 인덱스가 뭐예요? 색인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로 색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죠. 그쵸? 겹침 없이. 자, 그래서 sequential access 파일. 얘는 위에 있는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의 구조를 합해서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각 레코드가 레코드 키 값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되는 파일 구조. 그래서 자기 디스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구성은 왜 노란색으로 해놨을까요? 시험 문제에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별표 있죠? 우리는 i3 파일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이 영어 줄인 거죠. i3 파일. 여기 인덱스. 그죠? sequential. 뭐 mem은 무조건 메모리죠. 웬만하면. 자,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인덱스를 바탕으로 순차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영역과 잘 보세요. 구성이 3개예요. 색인 영역이 있고요. 그죠? 오버플로우 영역에서 이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다음 중 아닌 것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색인이라는 얘네의 중심은 인덱스드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마스터 색인,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색인, 그죠? 색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값을 두고 거기서부터 또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기준값 둔 데는 직접 접근을 하고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순차 접근을 한다라는 걸로 색인 순차 파일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디렉토리 구조. 자, 앞에서는 파일 구조를 봤고 그 파일이 물리적인 장치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디렉토리 구조예요. 자, 디렉토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디렉토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은 윈도우랑 친하니까 여러분 폴더라고 얘기하시는 거 있죠? 폴더를 디렉토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을 수 있는 거죠. 폴더, 윈도우에서 폴더. 그럼 폴더를 왜 만들까요? 자, 지금 앞에서 저희는 파일만 본 거예요. 그 파일들을 모아놔야죠. 저장을 해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저장하는 게 아니죠.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 내에 그러니까 영역을 갖다가 구별을 해서, 그쵸? 그 영역 내에 좀 더 체계적으로 파일을 담자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폴더 속에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 얘를 어떻게 폴더에 관리를 할 거냐를 디렉토리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단일 디렉토리 구조는 제일 심플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단계가 넘어가고 2단계가 넘어가겠죠. 왜?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조금 저장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자료들이 모으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파일 이름에서부터 폴더 이름에서부터 구조를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내용을 같은 방에 묶으셔야죠. 자, 그러면 단일은 가장 간단하고 그 다음 간단하고 그 다음 간단하겠죠? 자, 그럼 모든 파일들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디렉토리 내에 위치하여 관리됨. 그죠? 네, 디렉토리는 뭐 이렇게 적지만 저희는 폴더를 좋아하니까 폴더 속에 파일이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하나의 파일 더블 클릭,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의 방 내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쵸?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 받는 폴더에 같은 파일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 내에는 그죠? 유일한 파일명 속에는 파일명은 같은데 확장자는 틀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쪼잔한 문제는 문제에서 담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가 다 이름이 다 다르구나. 여기다 파일 3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3 가로 열고 1 뭐 이런 식으로 복사시키죠, 이름을. 그쵸? 자, 그러면 2단계는 이렇게 하면 그쵸? 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하위 단계가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2단계에서는 파일 시스템에서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에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가 있는 구조. 자, 이렇게 1단계에서는 사용자마다 파일을 이렇게 따로 유저2 화면에 잡히나요? 자, 1단계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별로 따로 사용자마다는 이름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2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내용이 많은 사용자가 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파일 구조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죠? 하단에 그죠? 이렇게 있고 걔네들을 관리하는 중앙에 마스터 파일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이게 2단계죠. 두 층? 저 파일을 관리하는 층이 두 층인 거죠. 그죠? 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해가지고 얘 꼭 기억하시고요.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하위에는 유저 파일 디렉토리가 있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디렉토리를 U, F, D 떨어져 있던 걸 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사용자와의 파일 공유가 대체적으로 어렵고 파일 이름이 보통 사용자 이름의 파일 이름의 형태이므로 길어져요. 그래서 얘 파일 1 같은 경우에는 U1의 파일 1, 그죠? U1의 얘는 U2의 길어져요. 뭐가 못마땅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시스템이 좀 확장되고 여러분이 뒷단에서 보실 유닉스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런 디렉토리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이 하위단을 여러분이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 중 그죠? 구조를 확장한 임의의 트리로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와 다수의 종속 하위 디렉토리로 구성된 디렉토리. 밑으로 여러 층이 상대적으로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렉토리 구조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지금 뒤에 연이어서 나온 거죠. 4번, 5번 나와 있는 게 뭐죠?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최근 들어서 용어 문제로 생각하시고 기출됐던 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 종류입니다. 자, 비주기 비순환 디렉토리 구조이고요. 우리는 트리 디렉토리가 자주 사용하니까 한동안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다가 지겨워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일반 그래프형 디렉토리. 얘는 순환이에요, 순환. 얘가 지금 비순환이죠. 얘는 순환으로 보시면 돼요. 순환하니까 왜 보일러가 생각나죠? 둥글게. 자, 돌아요. 파일 시스템 내의 내용들을 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돌고, 일반적인 건 얘는 안 돌아요. 그래서 비주기고 얘는 그냥 일반. 그죠? 순환 또는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공용이 허용될 수 있는 디렉토리 구조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공간 절약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약. 그죠? 효율적이죠. 그런데 얘는 노드에 링크를 달아서 경로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수 경로를 하위단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이름을 붙여서 갖고 있고, 아까 얘기한 제가 그러니까 링크라고 했었던 부분에 포인터 정보를 주소 정보를 담는데 그때 갑자기 자식이 떨어지면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댕글링 포인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그림 한번 잠깐 보고 넘어올 건데요. 자, 그리고 일반 그래프형 그래프입니다. 트리가 아니고 그래프는 사이클 형성이 됩니다. 자,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얘는 사이클 형성 안 돼요. 불편한 파일이 제거를 위해 참조 카운터. 자, 링크가 1개 됐다, 2개 됐다 정보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다음은 어떤 디렉토리 구조인가 이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 볼 거고요. 자,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보셨던 비주기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 한번 봐보시면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비순환이야, 비순환. 사이클이 없죠, 사이클. 자, 그러면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쪽에서 하위단 루트로 가는데, 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때, 여기가 목적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뭐 C다. 그럼 C를 찾아가는 경로는 A로부터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수도 있고요. B로부터 해서 경로를 이렇게 가서 경로가 몇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네. 그렇죠? 아, 이게 비주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비순환이에요. 비순환. 그렇죠? 사이클 없어요. 특징은 뭐냐? 자, 갑자기 얘를 제거를 해요. 확 지워버려요. 그러면 얘네는 멘붕이죠? 어디로 가야지? 이걸 댕글링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일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얘는 순환이 되고요. 사이클이 있을 수 있죠. 사이클. 자, 그러면 사이클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게 사이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접근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하시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생겨서 사이클, 그죠?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그죠?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죠. 이걸 일반 그래프 디렉토리, 순환 또는 사이클 형성되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이미지화하는 게 좀 나중에 단어를 다 외우진 않으시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그죠? 금방, 그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파일 디렉토리 구조가 복잡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봤고,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접근하는 경로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도 해야 되죠. 그리고 보안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는 보호와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호와 보안을 애매모호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두 개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건 맞는데 다른 얘기죠. 그죠? 네. 자, 보호. 먼저 볼까요? 자, 보호의 대상이 자원인데요. 자원의 보호 기법에서는 접근 제어와 접근 리스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용어가 얘네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로 풀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접근 제어하면은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기법. 권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어 행렬의 주체별로 권한 리스트를 구현하는 기법. 말 엄청 헷갈리죠. 그죠? 근데 종류는 웃기게 이 하위단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원을 보호한다라는 건 뭐냐면, 야,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잘 저장되어 있어가 아니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허용된 사용자에게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사용자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마다 권한은 다르게 부여되죠. 시스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유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간단 관리, 또 DB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권한을 받고 있는 사용자만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정보를 행렬 구조 또는 리스트 구조로 관리를 하는 거죠. 행렬은 매트릭스에서 가로와 세로 해서 행렬 구조로 정보를 교차해가지고 표현하는 거고요. 리스트는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 제어와 관련된 행렬 리스트 나오고요. 얘는 캐패서빌리티 발음 좋네요. 자, 얘는 접근 제어 행렬의 주체별로 권한 리스트를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얘를 그렇죠? 리스트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자원보호 기법을 보셨으면 됐고, 이 자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일을 보호하는 기법이 다음과 같은 종류 중에서 문제를 쉽게 내려고 내는데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파일을 보호해야 돼요. 내가 패스워드 점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DB에 그쵸?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 외부한테 이게 노출이 되면 그쵸?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암호화해가지고 안전하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의 정보만 그쵸? 생성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쵸?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누가? 운영체제가. 또 누가? 관리자가요. 그쵸? DB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 자, 예를 들어요. 뭐 이렇게 파일을 보호하는 기법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자, 파일 명명, 네이밍이라고 영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명명이 뭐야? 명명, 이름을 주는 거죠. 그죠? 파일의 이름을 다용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준다는 거죠, 패스워드. 그죠? 그냥 오히려 A, B, C, D 이렇게 줘요. 이름을 그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일부러 노출하지 않는 기법.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파일의 판독 및 기록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불법 액세스를 방지한다. 그죠? 네. 그래서, 추출 가능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비밀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좀 아예 가입도 안 되죠.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요. 비밀번호가 길수록 좋다. 그쵸? 예. 뭐 네트캣이에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밀번호.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마다 또는 폴더마다 비밀번호 기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파일에도 걸을 수가 있고요. 또는 폴더에도 걸을 수 있고 시스템 단에도 비밀번호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암호화. 자, 영어 기억해 두세요. 의외로 영어로 보기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암호화. 아예 이 내용을 알파벳이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문자가 아니고 그죠?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A를 이상한 비트열로 변환을 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근 제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그죠? 예. 과장님은 그쵸? 검색만 하고 부장님은 고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해서 이렇게 접근 제어 권한을 파일 보호 기법에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얘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왜냐? 자원 종류 중에 파일이 있는 거니까. 파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데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틀리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 한번 하시고 기출문제 보실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와 관련돼서 봤고 자, 그러면 보호와 보안은 뭐가 다르냐? 라는 거죠. 자, 보호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보안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는지가 보안이에요. 자, 그럼 보안 유지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외부 보안이 있고요. 내부 보안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보안이 있는 거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시설 보안이나 운영 보안처럼 디테일하게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외부 보안이나 내부 보안 자체는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간혹 얘도 시험 문제에 뜬금없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영어 external, internal, interface. 자, 봤더니 external security. 왜냐면 요즘 보안하니까 저희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이쪽 파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서비스로 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외워서 맞으시면 되겠죠? 불법적인 침입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 천재지변 어떻게 보호할 거야? 망가지는데. 그죠? 자, 백업밖에 없죠? 자, 불법이에요, 불법. 제대로 된 접근, 안전한 접근이 아니고 불법적인 접근. 그죠? 네. 그래서 시설 보안은 감지 기능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고 운영 보안은 관리자나 경영자가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이 대부분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통제 이어서 이루어지는 보안. 자, 그럼 내부 보안이 좀 특이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에서 누가 해요? 그렇죠?
예,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단에서 해줄 수 있는 보안이 내부 보안인 거죠. 그죠? 예,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야 들어오지 마 라고 해가지고 직접 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신뢰성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신원을 운영체제가 확인하는 정찰을 통해 불법적인 진입을 중간 인터페이스 단에서 막겠다. 그리고 보완하겠다. 그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증 같은 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혼자 보게 되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마지막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기사에서는 최근 주춤합니다. 그죠?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셔서도 한 번 더 또는 네트워크 쪽에 가셔서도 한 번 더 언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비밀키 시스템, 공개키 시스템. 영어 한번 볼까요? 이거 엄청 헷갈려요, 의외로. 근데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 스타일 그대로 보세요. 왜? 그 기출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죠? 기출문제가 좀 버겁게 텍스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공부는 이 부분은 기출문제 스타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프라이빗 키. 자, 어떤 키를 이용한대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얘는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빗이 뭐예요? 프라이빗. 저는 프라이빗으로 읽었는데 프리베이트. 다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죠.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밀키라는 건 뭐냐? 키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예요. 그죠? 잊어먹으면 안 된다. 요즘은 전자 시스템으로, 그렇죠? 번호키로 여러분이 집에 현관문을 해두시는 위험한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키라는 게 있죠. 열쇠. 그렇죠? 잠그고, 그렇죠? 네, 열고 하는 이 키. 암호화를 하고 다시 복호화를 해서 원문으로 만드는 이 키가 자, 가족마다 있죠. 동일한 키를 복사를 합니다. 언제? 열 때와 잠글 때. 그렇죠? 자, 우리가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뭐예요? 문이죠, 문. 도어죠, 도어. 너무 웃기지? 문이라고 하니까 현관문 방화벽이잖아요. 파이어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문을 잠가야죠. 그렇죠? 문은 잠그고 들어갈 때 열죠. 잠그기 열기를 해요. 그렇죠? 잠그고 열기를 해요. 그렇죠? 보호하려고 잠그고요. 내부에 접근해서 정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열어요. 그죠? 그럴 때 보호하기 위해서 키를 쓰는데 잠글 때 사용하는 키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키가 열 때도 사용되죠. 그죠? 네.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잠근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시면 좋냐면 암호화하는 거죠. 집에 금은보화가 있나 봐. 그죠? 네. 그래서 잠가 문을. 근데 문을 열어. 그럼 복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잠글 때 키와 열 때 키가 같아! 그렇죠? 같아. 암호화와 복호화, 즉 여기서는 해독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좋겠군요. 해독화하는 키가 같기 때문에 이 키와 이 키가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꽁꽁 숨겨야죠.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잠가놓고 열쇠 잊어먹으면 걔가 누가 훔쳐가지는 않잖아요. 금은보화를. 그래서 해독키, 비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죠. 잊어먹으면 안 되고 언젠가 열어야 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키와 암호화 키와 해독화 키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해독화 키를 잘 보관해야 된다. 비밀이다. 그죠? 이 키 무슨 키야? 그럼 집 열쇠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집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비밀키 시스템이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DS입니다. 자, 그럼 공개키는 뭐냐? 공개키는 뭐냐면 암호화 해독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잠글 때의 열쇠랑 열 때의 열쇠가 달라요. 웃기죠? 그렇죠? 네, 잠글 때는 오른쪽으로 열고 잠그고 왼쪽으로 열어요. 아무튼 달라요. 그래서 키가 다르기 때문에 잠근 거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다, 난 일단 잠갔다 라고 휙 던져요. 중요한 건 열 때의 키죠.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키는 공개를 해요. 열어봐라. 일단 잠그는 건 내가 잠갔는데 열어봐라. 그렇죠? 네. 해독키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중요하죠. 키를 읽지 않은 건 중요하고요. RSA라고 하는 시스템,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프라이버시, 그렇죠? 비밀키 시스템, 프라이빗 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퍼블릭 키, 공개한 키, 뭐요? 암호한 키에 대해서, 그렇죠? 암호한 키에 대해서 얘는 퍼블릭 공용의 키가 돼버렸고, 그렇죠? 네, 잠그는 것, 그렇죠? 다 각각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해당하는 열쇠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헷갈리시지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출문제에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정보관리 끝을 냈는데요. 어떻게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지 않은 챕터를 복잡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출문제 몇 문제요? 평균 2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이어서 과목 기출문제, 핵심 기출문제 보시고 나중에 전체 과목에서도 정말 이 정보 보호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차지하는지 예전에는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왔던 것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안하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평균 2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일 없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4장 정보 관리하고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